감성적이고 감각이 많이 열린 채식을 하는 한 여자가 사냥을 좋아하는 남자한테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사냥할 때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쪼르거나 그런 걸로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서 둘은 결혼하게 되어 같이 살면서도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서로 취미가 다르니까 여자는 집에 두고 혼자 가서 즐기고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날 사냥할 때 느꼈던 쾌감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이 남자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신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잘 들어주는 건 당연해. 그런데 나는 사냥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많이는 못 들어주겠고 조금만 들어줄게 하면서 남자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도 남자는 여자를 집에 두고 혼자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좀 큼지막한 새 한 마리가 총에 맞아 너무나 기가 막힌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쏜 총에 새를 정확히 맞췄다는 쾌감. 그런데 땅으로 떨어진 새를 좀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새에게 똑같이 생긴 녀석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죽은 새의 몸을 날개로 감싸면서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 동물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다 도망갔는데 이 새 한 마리만 날아가지 않고 총에 맞아 죽은 새와 똑같은 모양을 한 쌍둥이 같은 모습의 새 한 마리가 둘이 사랑하는 짝꿍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자신과 집에 있는 여자 연인과 짝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이를 이 새들과 순간 오버랩되면서 하나처럼 느꼈습니다. 짝을 잃은 슬픔, 고통이 이 새에게도 있겠구나 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슴 깊이 뭔가 속에 건드려지는 느낌을 경험한 이후로 사냥이라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상대방도 아프겠구나.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감각들의 자각이 일어나도록 그 새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건드려져서 깨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드넓은 바닷속에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헤엄을 치고 사는 바다의 물고기들보다 좁은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훨씬 더 의식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겠다고 칼을 가지고 물고기의 몸을 자를 때 바다 물고기는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자각적인 고통을 덜 느낀다는 것이죠. 죽기 싫고 더 살고 싶은 삶의 의지도 더 강하고 고통이라는 걸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꽃을 꺾을 때와 송아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라 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꽃이라는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의식이 깨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중생을 죽였을 때와 깨달은 성자를 죽였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을 때 결과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필 규정으로 가해자에게 돌아와 겪어야 하는 카르마에 관한 측면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건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에 관한 것이죠. 모기나 개미 같은 것들이 내 몸 주변에서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쉽게 죽여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카르마 균형은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선행을 조금 하는 정도로도 카르마 에너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개미나 모기보다 더 진화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 포유류 동물은 그 정도 선행을 한 것으로는 카르마 에너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밭 옆으로 지나가다가 하도 예뻐서 꽃과 대화를 한다면 그 꽃 하나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꽃 전체 그룹 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꽃은 아직 개체로서 개별 의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물들보다 좀 더 진화된 동물들은 각자 한 마리씩 개체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동물보다 더 진화가 된 인간은 훨씬 더 의식이 발달해서 이해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통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경험을 함에 있어서 더 섬세합니다. 동물성 강한 중생의 한 남자와 깨달은 성자의 차이는 얼마나 의식적이냐, 의식이 더 많이 깨어났느냐 하는 것인데요.
조금씩 의식을 깨우는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이 깨어났다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완전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존재들이 아주 낮은 단계, 좁고 작은 축소가 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 과정을 거치는 물질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과 성격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수십 년 사는 동안에 마음을 많이 갈고 닦고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의식을 많이 깨웠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의식의 차이는 좀 더 깨어난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매 순간 일상을 사는 모습이 좀 더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 사람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과 의식이 깨어나서 좀 더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다른데요. 상대 생명에 해를 끼쳤을 때 좀 더 많이 깨어난 의식적인 생명을 죽이는 가해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카르마 에너지의 업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꽃 한 송이를 꺾을 때와 송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일 때에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성자를 죽일 때와 깨닫지 못한 동물성이 강한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 속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걸 보면 그게 카르마 에너지 균형을 얼마나 깨트려 놓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살고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조화롭고 균형이 잡혀 있어서 잘 돌아가는 세상인데 사람이 그 균형을 깨트렸다는 것은 마음 에너지 균형을 깨트려 놓은 것에 따른 책임, 이 책임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 내가 깨트린 균형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요.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느낌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을 먹고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내가 균형을 깨트린 것만큼 되돌려 놔라 하는 책임을 양심에다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던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귀중품을 다 뺏고 그러면 이 살아남은 사람은 가족들이 그 처참한 죽음을 보는 고통과 홀로 된 슬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가 받을 고통이라는 불균형 부조화 상태를 당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정의 불균형, 조화를 깨트려 놓은 카르마 업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한테 누가 묻고 책임을 지울까요?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하실까요?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장치가 엄준한 법으로 재판관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그 강도를 느끼는 기준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카르마 에너지 균형이 어느 정도로 깨졌고 이 평화로운 세상에 균형을 깨트린 크기만큼 되돌려 놔라 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따른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3차원 환경에서 돌아가는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높은 빌딩에서 몸을 아래로 던지면 당연히 추락해서 죽는 원리처럼 카르마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균형을 깨트려서 불균형을 초래해 놓은 것만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 이 준엄한 법칙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벌레나 사람이나 죽여서 살생을 하게 되면 벌을 받나요?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무엇에게 가해를 해서 피해를 주어서 균형을 깨트려 놨다면 그 균형을 본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똔똔이가 될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 압니다. 카르마의 빚을 갚으면 그토록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이 기준은 각자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이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미묘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깨는 건 유일하게 인간 조응뿐입니다. 인간이 에고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탐진치로 인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 에너지를 상대의 생명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균형을 깨트리게 되면 그 관계와 이 세상은 그만한 고통이 내 마음을 쓴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고통을 내놓은 당사자에게로 돌아가서 되돌려 놔라고 하는 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을 그 양심에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카르마, 행동, 균형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좀 더 깨어난 의식이 돼서 의식적이 되어 사는 것, 좀 더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냥을 좋아했던 남자가 새 2마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 남자의 가슴이 건드려졌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식적이 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무의식 중에 행동해 버리지 않고 좀 더 의식적으로 깨어서 사는 상태, 깨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느끼고 선택한다면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다, 깨어난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오직 천사와 기적만을 보내주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 에너지 상태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다면 이 말의 의미가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천사를 보내줘, 무슨 기적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웃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에너지 진동 상태를 위로 쑥 올려놓고서 보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비롭고 기적으로 경험이 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나한테 보내진 천사들이구나 하는 눈이 열려서 보이고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옥토밭과 같은 상태가 될 때 똑같은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내 에너지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건 내 탓입니다. 내 에너지 상태를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 진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써먹을 줄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와서 인연 맺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너지 쑥쑥 올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